사장님들 얼굴을 다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채팅창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SNS 소셜 마케팅 사업 전개이고요. 제가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80%가 다 SNS로 만들어진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 12월 달에 이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한 달 동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결정을 했을 때 제가 선택했던 도구가 바로 SNS였어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SNS 계정은 카카오 스토리. 그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로 시작을 했었고, 그 뉴스킨 사업 이전에는 카카오 스토리로 제 개인 생활을 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굳이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전혀 그거를 활용하지 않다가 뉴스킨 사업은 결국의 본질이 나로부터 네트를 확장하는 일인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럼 내가 이 네트를 어떻게 확장해야 될까?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카카오 스토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2014년도부터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한번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이미 하고 계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예정이에요. 저는요, 뉴스킨 사업을 지금 7년 차 하고 있고요. 뉴스킨 만나기 전에는 톡프락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23살 때, 내 몸값 올려봐야겠다. 내가 9to6로 일을 해서 150만 원, 200만 원 월급으로 평생을 살아갈 거 아니면 내가 내 몸값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에 23살에 동업을 해서 강남에 학원을 차렸었고요. 23살 나이니까 돈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적은 돈으로 조그만 단칸방부터 시작을 해서 학원을 업계 2위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그 학원을 2위까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해커스 어학원 아실 거예요. 그 해커스 어학원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스파르타 쪽으로 해서 업계 2위로 올라갔는데 그때 저희가 활용했던 게 바로 지식인 사이트였어요.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 경영이랑 학원 마케팅 부분을 정말 손품 팔아가면서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런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인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 뉴스킨 사업을 이제 했을 때 조금 더 본질에 더 다가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퍼스널 브랜딩 쪽으로 많이 사장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룹 내 SNS 마케팅 쪽으로 전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혹시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이건 비단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는 아이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거든요. 내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다. 내가 지금보다 더 그룹 확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해왔던 방식이랑은 좀 다르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원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간절해진다고 해요. 간절함이 커질수록 행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행동이 달라질수록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려면 행동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진짜 네트 확장을 하고 싶은지 내가 진짜 그룹을 확장하고 싶은지가 먼저겠죠. 그것을 원하느냐. 이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의 SNS,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의 SNS. 지금 구경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주로 활용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카카오 스토리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연결하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2014년도 카카오 스토리로 나는 뉴스킨 사업한다라는 걸 커밍아웃을 했어요. 저 사진 하나가 제가 처음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의도적으로 올린 사진이에요. 고민을 했었죠. 제가 사업 설명을 딱 들었는데 사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걸로 돈을 벌고 자산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경피독이 안 좋다라는 거를 딱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듣고 나서 가장 기초 라인 제품을 사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시작 전에 뭔가를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저 사진과 의도적인 문구를 저기다가 적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활용할까? 나는 일단 모공이랑 기미랑 팔자주름 때문에 이걸 샀는데 일단 그 사람들부터 타겟층을 잡자라고 해서 일부러 저걸 쓴 거거든요. 모공, 기미, 팔자주름 다 없애야지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거 해? 부터 시작하고 나도 이거 써봤어요 언니 뭐 이런 막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전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솔직히 몰랐고 화장품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지나가다가 1+1 하면 샀던 사람이고요. 누가 이거 좋대 라고 하면 샀던 사람이지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막 고수해 가면서 그걸 꼭 사야 돼 이런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처음 들었던 이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제 주변 지인들은 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언니 이거 해요? 나 이거 이제 시작했어. 궁금하면 물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언니 만약에 이거 하면 저 언니한테 살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들이 제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나 이왕 하는 거 그럼 나 언니한테 살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고맙게도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 소비자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제가 카카오 채널을 운영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제품 정보랑 그 다음에 이 프로모션 소식을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채널이었어요. 그 당시에 카카오 채널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하나의 소식지로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걸 운영하면서 정보, 그러니까 뉴스킨에 관련된 거 정보만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품 정보만.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랑 카카오 채널을 조금 분리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제품에 관련된 정보, 하나는 나를 보여주는 정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한 모습.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마케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2015년도에 인스타그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카카오 스토리로 소비자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걸로도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은근히 재미를 쏠쏠히 보고 있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시간이 진짜 뭐랄까요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카카오 스토리에서 제가 그때 사용했던 닉네임이 뉴스킨 모델 문이었어요. 이름도 장명을 잘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단에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 이름이 신기하니까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연락이 막 오게끔 그 네이밍을 올렸죠. 브랜드를 이제 올렸죠. 제 이름에 대한. 근데 인스타그램이 딱 시작이 되니까 다시 0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뭔가 카카오 스토리랑 완전히 체계가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그냥 하기가 싫었어요. 나는 이미 카카오 스토리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저걸 해야 돼? 그래서 1년 동안 외면했어요. 찔끔찔끔하고 안 하고. 뭐 반응 없으니까 안 하고. 연락 안 오네 하고 안 하고. 근데 그 1년 사이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막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흐름이 달라져 가는구나. 지금 카카오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소비자층들이 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걸 못한다고 외면해야 돼? 내가 지금 빨리 이걸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팔로워 숫자를 1000명 늘리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기 싫었고 1000명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결과를 낸 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걸 물어보기까지가 1년이 걸린 거예요. 물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제가. 나는 나름 SNS로 여기까지 자리를 잡았는데 인스타그램의 또 다른 SNS 영역에서 내가 다시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러는 게 되게 뭔가 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똥자존심이죠.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똥자존심. 그걸 내려놓기까지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여쭤보기 시작을 했죠. 정말 체계가 달랐고 여기는 정말 인스턴트, 정말 즉각적으로 막 빠르게 돌아가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층이 여기를 주도하겠구나.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가 보통 저는 이제 마케팅을 구분을 한 거죠. 카카오 스토리는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20, 30대, 그 당시에는 이제 20대, 30대도 안 했었어요. 몇 대는, 그죠? 20대 분들을 공략하기 위한 네트 확장의 게이트웨이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다가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여기다 다 녹여내기 시작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카카오 스토리를 시작했을 때는 제품에 관련된 걸 많이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SNS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제품만 계속 올리면 물건 파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나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했고 그걸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연결을 해서 인스타그램 교육을 할 때는 보물창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인스타그램 꾸미기 너무 어려우면 내 보물창고, 내 버킷리스트 공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채워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꾸미기가 너무 어려우면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 내가 지금 바르고 있는 어떤 피부관리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씩 올리되 너무 제품만 올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도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었는데 동영상 쪽으로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유튜브 채널은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한 비즈니스 교육 채널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트레이닝을 찍어서 올리고 약간 파트너 사장님들의 트레이닝 교육 차원으로 만든 채널이기도 해요. 그래서 글로벌 해외 쪽 지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컨텐츠를 좀 많이 올리고는 있어요. 이 SNS가 저한테도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고 근데 해야만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건 귀찮아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생계 수단을 위해서는 무조건 제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채널이었어요. 네트 확장을 해야 되는데 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이 일은 네트 확장을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럼 결국엔 내가 잡고 찾을 수 있는 거는 SNS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SNS를 했던 거고요. 처음부터 이 SNS를 했을 때 정말 손에 놓지 않았어요. 진짜 손이 왜 손목 터널 증후군 아시죠? 손목이 진짜 뻐근해지고 손이 아플 정도로 계속 붙잡으면서 계속 뭔가를 컨텐츠를 올리고 DM을 보내고 그 당시에는 메시지 쪽지죠. 막 보내고 그런 활동들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창기 SNS 했을 때 6개월 동안은 한 3시간 자고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 공부하고 내 임상 만들고 사람들 만나고
끝나고 비즈니스 공부하고 제품 공부하고 SNS 콘텐츠 올리고 이런 막 수많은 과정들을 3, 4개월 집중하니까 6개월 때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업은 요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 SNS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한번 또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쭉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본질입니다. 우리는요, 이 뉴스킨 사업은요, 네트 확장을 해야만 하는 거고요. 네트 확장을 하는 방법은 4가지예요. 내 지인한테 알리는 방법이 있고요.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네트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거 한번 나랑 같이 제휴 맺어서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는 콜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콜드 영역이 바로 SNS 시장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지인 소개 콜드로 나는 이걸로도 완벽해. 나는 이걸로도 충분해. 나는 이걸로도 네트 확장 괜찮아. 라고 한다면 SNS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난 지금 해왔던 거 플러스 더 난 네트 확장하고 싶어. 또는 왜 계속 이 자리를 맴돌지? 내가 왜 지금 계속 결과가 그만할까? 고만할까라고 한다면 SNS 영역 배워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SNS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작년 2020년도 코로나가 보여줬어요. 비대면으로 준비를 해왔던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비대면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휘청거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럼 그 비대면이 뭐겠어요? 언택트. 사람을 만나지 않은 거. 근데 거기서 성공한 기업이 어디예요? 쿠팡. 그래서 지금 주식 상담됐잖아요. 그럼 쿠팡이 뭔데요? 비대면으로 물건을 쇼핑할 수 있게끔 만든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이 뉴스킨 사업도 뉴스킨 사업자들 중에서 이 언택트, 비대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요. 작년 한 해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떠나서 많은 전 세계가 관심사를 뒀던 게 뭐냐면 온택트 시장이었어요.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컨택트하는 영역. 근데 뉴스킨은 그 모든 게 다 됐었잖아요. 저만 해도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2021년도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그것 또한 쇼더 플랜이거든요. STP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나입니다,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 시대예요, 이제는. 이제는 많은 뉴스킨 사업자들 중에서 한문희가 하는 뉴스킨, 정선영이 하는 뉴스킨, 박진아가 하는 뉴스킨, 이런 내가 하는 뉴스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되지? 라고 한다면 이런 걸 보여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장님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내가 왜 뉴스킨을 하지? 그러면 사장님들의 와인 뉴스킨이 다 있죠? 그거 그냥 풀어내시면 돼요. 동영상으로 풀어내셔도 되고요.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글로 표현을 하셔도 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 보여줄 수도 있고 나의 업라인 스폰서를 보여줄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를 보여줄 수도 있고 나와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꿈이 무엇인지 내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내 피부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사장님들 매일 독서하시잖아요. 그런 책, 내가 읽고 있는 책을 꾸준히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서술해주면 더 좋겠죠. 왜? 향기가 묻어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물건 파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뉴스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이 사람은 책도 읽네. 저 책 나도 관심이 있는 책인데. 나도 저 책 읽었는데. 이 사람은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있네. 나도 올해 버킷리스트 이거 있는데. 이렇게 공통의 어떤 공통 분모가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더 친근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통 분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그들 입장에서, 그들의 시선에서 볼 땐 뉴스킨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내가 만약에 피부 관리를 하게 되고 뉴스킨 그러니까 화장품을 바꾸게 된다면 난 저 사람이랑 함께 할래. 나는 최재원 사장님이랑 함께 할래. 이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뉴스킨, 그 사람이 하는 뉴스킨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거 지금 이미 다 사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 지금의 모습이니까 그 모습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고 성장해 나가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시면 되세요.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내가 이미 다 성공해서 난 성공했어. 난 돈 이만큼 벌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우리 사업 설명은 다 아시죠? 플랫폼에 대한 설명, 그 예시로 배달의 민족, 쿠팡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거 우리가 지금 저렇게 하는 일이에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설명을 혹시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이걸요 1분 미만으로 보여줄 수 있으세요? 1분 미만으로 보여주는 영상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쏘이PTV의 쏘입니다. 평소엔 휴학생 뷰티 크리에이터, 오후엔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즐기고 있답니다. 혹시 플랫폼 비즈니스를 아시나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쿠팡과 배민처럼 온라인상에서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돈을 버는 일이에요. 저는 플랫폼에 관심이 많고 플랫폼을 활용하여 돈을 벌고 있어요. 평소 여드름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관리해서 효과봤던 제품을 SNS나 지인들에게 제가 바뀌어진 모습을 리얼 후기로 공유했는데 이렇게 노는 동안에도 돈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자신만의 플랫폼만 있으면 스마트폰 하나로 전세계가 내 무대.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저처럼 누구나 배워서 하실 수 있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에 도전해보세요. 쏘와 함께해요. 네, 제가 이 SNS 교육을 할 때 3년 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수강을 했던 사장님들한테 숙제로 내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숙제로 내준 부분인데 그걸 이제 만든 영상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대구에 있는 분이시고요. 대학생이에요. SNS로 DM 쪽지를 보내서 이런 일인데 한번 알아보실래요? 뷰티 크리에이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이제 안내를 했었고 네, 저 한번 알아볼래요? 라고 해서 대구 워크인센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데모는 했고 그리고 당연히 사업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방 있죠. 사장님들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영상 볼 수 있는 그런 검토방으로 안내를 했는데 3일 만에 8개 강의를 싹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 친구는 뭔가 좀 다르다 싶어서 이 친구가 지금 그 당시에 23살이었거든요. 22살이었어요. 소연아 서울로 올라와. 제가 그랬어요. 소연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로 올라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또 청주 왔다 갔다 해서 청주에서 서울로 아침 첫차 타고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에이스 그룹 미팅에 또 참여를 시켜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교육을 했고요. 이제는 작년에 휴학을 하면서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뉴스킨 비즈니스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복학을 해서 요번에 6월 달에 졸업을 해요. 6월 달에 졸업을 하고 서울로 다시 이제 유학 오기를 했거든요. 공부 제대로 이제 해보겠다고. 저는 이제 20대 분들 보면 어머니들을 다 만나요. 부모님 만나서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을 버는 시대가 달라졌고 지금 어머니 자녀분들이 꿈꾸는 직업군, 직장군 이런 부분들이 싹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시대 흐름을 알려주고 믿고 맡기세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내가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뉴스킨 사업을 이렇게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사장님들도 만들어 보세요. 원하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저걸 원하냐? 내가 진짜 그룹 사이즈를
그러니까 넓히고 싶은가? 내가 진짜 PA가 되고 싶은가? 내가 진짜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내가 진짜 EVP가 되고 싶은가는 그거는 정말 저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나 진짜 파마넥스 분야로 크고 싶다. 내가 진짜 TRIT로 그룹 확장하고 싶다. 저 생각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다른 그룹의 TRIT로 막 그룹 확장한 사장님들을 보면서 와, 나도 진짜 저걸로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게 막 스물스물 들더니 작년 한 해는 그게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헬스 운동 쪽으로 그 분야 사람들로 모이는 어떤 그 조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한번 내가 발벗고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기회가요. 바로 뉴비트였어요. 아시죠? 2020년도 1월 달에 이 신사업이 오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종대학교에서 크게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선인 사장님, 조기철 사장님이랑 저는 이제 SNS 영역을 맡아서 전국을 돌기로 한 행사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었고 전국 그 세미나가 다 취소가 됐죠. 근데 저는 저기서 뭘 봤냐면 저 뉴비트 내가 저 시장을 노려야겠네 라고 하면서 바로 헬스장 대표를 만나고 다녔어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콜드 영역에 도전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센 사람들, 그러니까 센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나 안 할 거야. 막 이런 사람들 말고, 내 주변에 야, 안 해. 막 이런 사람들 말고요. 자영업을 해봤던 사람, 정말 사업을 해봤던 사람, 그 분들을 저는 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응용을 해봤던 사람. 그 사람들을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상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나 진짜 속끝장난 했었구나, 이 뉴스킨 비즈니스.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1월 달부터. 그러면서 정말 대표들만 만나고 다녀야겠다라고 해서 저 뉴비트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비즈니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했던 건 바로 레버리징, 로열티 분야를 그들의 입맛에 맛깔나게 풀어냈을 때 와, 진짜 희열을 느꼈어요. 제 스스로가. 두렵죠. 전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에 그 피부과 원장님한테 가서 풀었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아무것도 아니네.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거절을 받더라도 그냥 뉴스킨 모르고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절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비즈니스를 알고 있고 적어도 비즈니스를 해봤던 사람들이 거절했던 게 훨씬 더 그게 나은 거예요. 제 실력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SNS요. 아무리 쪽지 날려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데모했죠. 본인의 실력이 없으면요 못 담아냅니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분들 만나도 못 담아내요. 그 말은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전공법. 뉴스킨은 뭐든지 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사업 설명 정말 잘 풀어내셔야 돼요. SNS도 결국엔 사람들 만나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푸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 재인식을 하면서 제가 누구를 컨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두 번째 기회는 TRIT 33LC 클럽이었고요. 에이스그룹에서 강병호 사장님께서 한번 본격적으로 에이스그룹 차원의 TRIT 그룹 시스템을 만드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지연 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짜서 저 33LC 클럽을 만들었는데요. 작년 2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정말 밤새가면서 저 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TRIT를 가지고 소규모로 그 그룹 단위로는 많이 했었지만 에이스 전체 차원으로 만든 건 저때가 이제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21명을 돌파했고요. 지금은 좀 더 많은 숫자로 이제 계속 TRIT 회원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 시스템을 만들면서 뭘 했냐면 내가 정말 TRIT의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MBM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업 설명을
제일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사업 설명 쪽으로 계속 풀다가, TRIT를 내가 넘어서야겠다라는 생각에 저 강의 제목 TR로 바꿀래요라고 했고, TRIT로 바꾸면서, 유튜브에 있는 TRIT 강의를 싹 다 봤어요. 모조리 다 보면서 필사를 다 했어요. 모든 강의를. 그러면서 이 모든 강의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 핵심을 잡아서 나만의 이제 강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혈관 강좌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저 TRIT 혈관 강좌로 만들어내면서 TRIT 창업 강의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지금은 이제 저걸로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이 시스템의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TRIT로 완벽하게 어떤 네트 구축하는 거, 게이트웨이를 삼은 게 저한테는 작년 한 해 찾아왔던 기회이지 않았나 싶어요. 세 번째 기회가 TR고였어요. 아시죠? 작년 한 해 모든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MBM 강의까지 다 싹 끝났다는 거. 아예 운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TR고는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만들어서 하지? 라고 해서 우리끼리의 세미나를 만들었어요. 포스터도 직접 만들고, 그러면서 많이 뿌리고, SNS에다가 홍보하면서 올리고, DM을 보내서 트레이너들 대상으로 다 DM을 보내서 이런 프로틴이 있는데 한번 프로틴으로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 벌어볼래요? 추가 소득 벌어볼래요? 라는 DM을 싹 다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랑 소통하면서 이 세미나에 이제 들어오게끔, 유입하게끔 했죠. 그리고 저 기획 세미나에서 트레이너를 미리 교육을 했어요. TR고가 이런 제품이고 이 제품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싹 다 먼저 교육을 하고 나서 여기에 아예 트레이너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트레이너들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누구를 찾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건강 쪽, 그리고 운동하는 쪽, 이런 사람들을 팀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타겟층을 해서 그들한테 먼저 문을 두드렸고, 연락을 했고, 컨택을 했고, 만나서 풀었고,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이때 정말 도움을 많이 줬던 게 SNS였고요. 이 SNS 플러스 연결된 게 바로 이 줌이었어요. 저는 이 줌으로 모든 시스템을 작년 2월 달에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수혜를 많이 봤었죠. 예시를 한번 들면 이쪽에 계신 이제 이 트레이너님은 안양 오산에서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SNS DM을 보냈고요. 마찬가지로 그 멘트를 보냈어요. 혹시 프로틴 드세요? 그럼 혹시 프로틴으로 돈 벌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안전한 프로틴으로 플랫폼 활용해서 추가 수익 벌어보실래요? 저랑 한번 미팅할래요? 라고 해서 미팅을 했었고요. 그 미팅을 통해서 TR90랑 TR고에 대해서 안내를 해줬고, 그게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갖고 있고 플러스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회를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TRIT라는 아이템을 또 한번 전달했죠. 트레이너들한테는 TRIT가 완벽한 아이템이니까. 그러면서 이 TRIT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건지에 대한 쭉 방향을 안내해 줬어요. 자,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DM을 보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해시 크리에이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서 DM 보내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루트는 조금 다르겠죠. 콜드, 지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다 달라요. 블로그 다 달라요. 하지만 나가는 전개 방식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저한테 SNS 개인 과외 받아가면서 이렇게 본인의 피드를 이렇게 TR고 그리고 TR90라는 아이템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SNS망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랑 함께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디 프로필 챌린지를 시작을 했었죠. 작년에. 그래서 저희끼리 자체 프로모션 네트워크장을 한 거예요. TRIT 1+1 행사 그런 걸 아예 하지 않고 바디 프로필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TRIT를 얘기하지 않고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볼래? 야, 나 바디 프로필 찍을 건데 한번 우리 팀으로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바디 프로필을 할 건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싹 다 방으로 모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TRIT 식단을 쫙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르게 돌아가는 게이트웨이인 거죠. 33일씩 클럽 외에 네트워크장을 하기 위해서 또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TRIT가 나가고 TRIT로 몸 관리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또 이제 바디 프로필을 막 준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들면서 제 파트너들 중에서도 운동 쪽이랑 헬시 쪽으로 크고 싶은 사람들 집중하세요 라고 해서 작년 한 해 이렇게 또 사진을 찍었고 팀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TR9랑 TRIT를 홍보하게 되었고 이렇게 마케팅을 했었어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DM을 외국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물리치료사예요. 이분은 미국 덴버에서 있었고요. 물리치료사인데 제 1대 파트너 사장님이 이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혹시 프로틴으로 추가 소득 한번 벌어보실래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자기한테 수많은 DM이 왔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 메시지는 듣고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미팅을 했고 플러스 아까 그렇게 개최되었던 TR고라는 세미나에 초대가 돼서 또 그걸 들으면서 이거 내가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배워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TR90라는 제품을 같이 본 거예요. 이분이 꽂힌 건 에이지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에이지락을 미국에서 사이트에서 보니까 다 품절인 거예요. 뭐지 이건? 뭔데 이 에이지락 브랜드가 에이지락 아이템이 다 품절됐지? 그러면서 TR90에 더 관심을 보였고 TR90를 구매를 못하니까 한국에서 배송해달라고 해서 한국에서 보냈어요. TRIT, TR고 두 개로 몸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사돈어른 이렇게 해서 TRIT를 다 유통을 시키면서 한 달 만에 6,000GV로 대리점이 됐었어요. 이게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렇게 몸을 만들어가면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연결을 해서 이분은 다 시스템으로 배워서 시스템으로 커서 이렇게 대리점이 됐거든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아주 친근한 파트너예요. 미국 덴버에 있지만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종로구 덴버에 사는 것 같다고. 서울 종로구 덴버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매일매일 트레이닝에 나타나서 이렇게 배우고 새벽 2시, 4시 시차가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LY 스쿨, 랠리 이런 각종 중요한 세미나에 다 참여하면서 이렇게 배워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이렇게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서 사업을 배워나갔던 거거든요. 독서 모임도 처음에 이 독서 모임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이분은. 그냥 파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 작년 한 해 김미경의 리부트 그다음에 이지성 작가의 그 에이트부터 시작해서 현재 흐름이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책 위주로 읽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쭉 연결해서 독서 모임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네. 나 지금 준비해야겠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일이었네. 난 파는 건 줄 알았는데, 난 다단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는 거를 독서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갔고, 미라클 모닝, 또 각종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배워서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분은. 그래서 지금 이분은 캘리포니아,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막 네트워크 확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사업자 방에서 사람들이 막 해나가고 있는 모든 그 사업의 방식들을 눈여겨보면서 따라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다니면서 데모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자 방에서 각 사람들이 막 올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벤치마킹, 다 보면서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직업군인인데요. DM을 통해서 직업군인한테도 연결이 됐어요. 되게 신기하죠? 백령도에서 군인으로 10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뷰티 크리에이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또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피부 데모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양자 측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우리는 사업소 전달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휴가 때 이렇게 나와서 듣고 간 거예요. 그럼 다 이제 백령도에 있겠죠. 그 백령도 섬에서, 하나씩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안방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아니, 동안방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리들도 모르는 갈바닉을 사서 쓰고 있고, 우리들도 모르는 막 제품들을 막 사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추천하면 다 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사업 제대로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해서 사업을 또 다시 한번 전달을 했죠. 33LC 클럽, 그리고 동안방을 통해서 제품을 공부하고, 그리고 몸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분이 이렇게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지금요 10년 동안 해왔던 직업군인 생활 다 버리고 지난주에 서울에 왔어요. 거기 퇴사 딱 하고 뉴스킨 사업 하겠다고, 인생 바꿔보겠다고 서울로 왔었거든. 서울로 와서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분도 지금 거의 한 8개월 동안 공부한 거예요. 줌으로. 섬에서 줌으로 미라클 모닝부터 시작해서 독서 모임, 팀 미팅, 모든 시스템 다 참여해 가면서 8개월 동안 공부하더니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이 저 뉴스킨 사업 할래요. 사장님 왜 뉴스킨 사업해요? 10년 왜 해요? 이걸 했더니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직업 군인을 단번에 내려놓을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입니다, 뉴스킨은. 그리고 이 모든 게 SNS로 연결됐고, 그리고 시스템으로 연결됐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줌으로 트레이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장님들. 이제 영역이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테두리 안에서 가두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프레임을 키우시기 바래요. 글로벌 비전, 뉴스킨 비전 여러분들 어디까지 보셨나요? 저는요, 이걸 보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딱 보니까 중국으로 뉴스킨을 진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을 내가 갈 수 있어? 그럼 이거 중국 사람들은 뷰티 쪽에 엄청 관심 많은데 그럼 나 이거 한번 해봐야지. 저는 이 글로벌 무대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고 시작을 한 케이스였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글로벌 쪽으로 문을 두드렸겠죠, 저도. 근데 이 온라인 마켓의 비전은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무한한 가능성. 인스타그램에 제가 루미스파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해외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또 DM으로 연결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중국 친구예요. 중국 사람이고 한국에 유학을 온 22살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뷰티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 강남 센터에 오더라고요. 워크인 센터에. 삼성동 워크인 센터에서 만나서 이 친구가 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같이 데모를 하고 설명을 했었죠. 거의 이 친구가 여기서 서울 여기 센터에서 한 5시간 설명 듣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뉴스킨 제품이랑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TRIT를 하면서 얼굴이랑 몸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면서 뷰티 크리에이터 과정을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본인이 중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소개한 거예요. 180도를 소개한 거죠. 그랬더니 엄마 얼굴이 5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더니 뉴스킨 매니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중국은 카톡이 안 되고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라인으로 연결된 동안방이에요. 이분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막 중국에 있는 분들 막 소개를 하면서 다 이렇게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세 번째 그림을 보면 29살, 44살 뭐 이렇게 이름 적혀져 있고 있죠. 전 중국어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있는 전문가로부터
직접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자기 이름이랑 자기 직업이랑 자기가 지금 뭐가 고민인지를 쫙 적어놓은 거예요. 컨설팅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중국에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지만 중국어를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중국 쪽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중국 CN 넘버를 우리가 후원 활동을 하려면 EBA가 되어야 후원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EBA가 되시면 됩니다, 사장님들. 그리고 지금 이분의 경우는 한국에서 물건을 그냥 일단 유통시키는 사례예요. 왜냐면 이 사장님조차 일단 이 사업에 CN 넘버를 못 받았으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분은 헝가리 친구예요. SNS로 당연히 연락이 됐고요. 먼저 물어봤죠. 저는 외국분들 하면서 노하우 터득한 게 뭐냐면 이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물어봐야 돼요. 너 돈 벌래? 너 돈 벌어보고 싶어?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전공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 풀만 끝나요. 나도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나와요. 제품 데모 체험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국분들이 훨씬 더 쉬워요. 다만 제품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해외분들은. 그게 있더라고요. 이분은요, 브라질에 있는 통역사예요. 제가 이제 인스타로 연결된 아이돌 가수를 통해서 연결된 친구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삼성 워크인센터에서 만나서 손등 데모를 했고, 이때 얼굴 데모도 못했어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손등 데모를 했고, 거기서 바디바랑 이낸서랑 가장 기초 라인 몇 개만 사들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또 자기 한국 통역사 한 2명을 데리고 와서 그분한테도 또 이게 전달이 됐죠. 저는 놓치지 않고 당연히 사업을 전달했어요. 이분은 당연히 이제 또 브라질로 돌아가서 통역 생활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계속 소통을 했었죠. 우린 인스타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SNS의 좋은 점 뭐냐면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연결고리가 SNS예요. 인스타그램은 해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인스타그램이 훨씬 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요 4년 뒤 요번에 4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3월 31일 날 연락이 왔네요. 쌤, 저 여기 다 정리하고 5월에 한국 가요. 저 이번에 진짜 만나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뉴스킨 사업 제대로 배워서 한번 해볼래요? 함께 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저 그것 때문에 만나려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4년 전에 이 브라질에 이 친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브라질에서 정말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아시죠? 뉴스킨 브라질 열리지 않았던 거. 지금 안 연 거. 오픈이 안 됐잖아요. 마켓이 예전에 열렸다가 닫았거든요. 근데 브라질 시장은요. 전 세계 뷰티 시장의 4위입니다.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무조건 열리겠죠? 근데 브라질을 끼고 있는 주변 국가가 다 열렸어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까지 오픈됐어요. 제가 페루 지역에 딱 오픈이 되고 나서 진짜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내가 저 브라질 무조건 갈 거야.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걸 4년 동안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계속 브라질 사람들 막 컨택하고 브라질은 물건이 유통이 안 돼요. 물건조차 유통이 안 돼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사업을 전달할 수는 있죠. 그래서 사업을 전달했어요. 계속 너 부자 아빠, 강 아빠 책 읽어봐.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전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파파고가 있습니다. 다 도와줘요. 그냥 다 얘기하세요. 그들이 알아서 다 해석을 할 거예요. 이분은 캐나다 분이에요. 제가 카카오 스토리 했을 때 그때 카카오를 보고선 연락이 왔는데 쓰게 된 경로는 그거예요. 자기가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네트워크 제품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아직은 관심이 없고 근데 주변을 보니까 워낙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더라. 나는 이 제품을 어차피 네트워크 제품이 좋은 거 아니까 나는 쓸 때 끝까지 쓸 건데 이왕 할 거 끝까지 할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문희 사장님은 끝까지 하실 분인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라고 한 거예요. 저 그때 2년차, 3년차밖에 안 됐거든요. 네, 전 끝까지 할 거예요. 이러면서 연결이 됐었죠. 근데 이분한테 제가 5년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사업 알아보세요. 사업해보세요. 사업 가치예요를 5년 동안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저는 그냥 제품 좋아서 쓰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조금씩 변하면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애들이 아직 있어서 지금은 아니에요. 애들 다 키우고 나서 할게요. 이러면서 애들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또 바빠요. 지금은 안 돼요. 일 직장 다니느라 지금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정말 한번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5년 동안 동안방 사업자방을 유심히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뭔가를 했던 분이에요. 뭔가 계속 봐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제 한번 제대로 배워볼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캐나다 팀이 이렇게 꾸려져 가면서 저 100명에게 사업 설명해보는 게 목표고요. 8대2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79명이 꿈쩍하지 않더라도 저는 뉴스킨이니까 전 계속할 거예요. 4월 사업자로 마음 먹고 4명에게 전달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지인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면서 또 전달할 예정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가 위기였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였었고요. 코로나 덕분에 이 많은 분들을 담아낼 수 있었거든요. 이분은 캐나다 팀을 꾸려가면서 캐나다의 온갖 정보를 자기가 다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보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간대가 새벽 5시에 여기 캐나다는 또 이게 소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요. 제가 이분을 이날 딱 한 번 봤다는 거. 전화통화 딱 2번 했다는 거. 신기하죠? 지금 5년 동안. 제가 더 관심을 쏟고 더 했었다면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분이 선택하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이번 랠리 때 이런 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저희 랠리 때 영상이거든요. 들어가겠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폰서님은 한 분이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캐나다는 어제 폭설이 많이 내렸어요. 하지만 오늘 완전처럼 아주 완연한 봄 햇살입니다. 제 생각에 제가 캐나다에서 사업자로 방향을 정했을 때 캐나다 날씨처럼 제 인생에도 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비자로 2년 동안 있는 동안 한 분이 스폰서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업자의 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뉴스킨이라는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게 제 노래 스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캐나다에서도 이분이 6년 동안 소비자로 있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뉴스킨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사장님들의 그 날것 또는 사장님들의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거침없이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게 매력이니까요. 자, 그래서 DM을 이렇게 컨택을 하는 건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 콜드 할 때랑 똑같아요. 똑똑 하면서 문 열고 들어가서 뭔가 멘트를 던지죠? 그것처럼 SNS도요, DM이 다이렉트 메시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메시지 쪽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너 이거에 관심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읽씹을 해요. 읽고 씹어요. 거기에 내가 뭘 상처를 받아요? 아님 말고 됐어? 다른 사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나면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하는데 멀리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또는 또 그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멀리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줌으로 데모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 얼굴에다가 데모를 하세요. 내 얼굴에다가 그냥 바르세요. 그러면 얼굴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그걸로 사요. 그걸로 바로 브랜드 체인지해요. 내 얼굴에다가 데모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STP, 그 사업 설명을 또 풀어주시고요. 그 사람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관심사라고 하는 건 피부에 관심 있으세요? 건강에 관심 있으세요? 다이어트나 탈모에 관심 있으세요? 돈에 관심 있으세요? 5가지를 꼽으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멘트예요. 그럼 이 5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돈이요 라고 얘기 나와요. 그러면 돈이요? 저도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돈에 관심이 있다면 이 4가지 관심 영역 중에서 뭐로 돈을 벌고 싶으세요? 를 물어보시면 돼요.
저는 피부요. 그래요, 피부. 그럼 피부 쪽으로 아이템 알려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시스템, 동안방에서 소비자를 만들어 보시고 소비자를 매니아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되고요. 저는 건강이요 라고 하면 다이어트요 라고 하면 TR90를 얘기를 해서 TR90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매니아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서 331C 클럽을 안내해 주면 되겠죠. 또는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바디클럽 어떤 그 시스템을 안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하나씩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고 사업에 임해갈 땐 그들에게 주력 아이템을 선택시키는 거죠. 어떤 아이템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크장 한번 해보실래요? 사장님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뉴스킨 파마네스 제품을 먹거든요. 하지만 제가 비즈니스 아이템은 달라요. 저는 비즈니스 주력 아이템은 에이지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주력의 아이템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케팅이랑 사업을 교육하면 되겠죠. 제가 랠리는 진짜 20 오버브 하고 싶었어요. 20명을 초대했을 때 상을 시상하고 50명을 초대했을 때 상을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후회를 했었어요. 제가 작년에 EBA가 됐고 올 1월 달에 EBA 인정식이 있었는데 중보를 했었거든요. 랜선으로. 근데 그때 내가 왜 이 공간에 그렇게 많이 초대를 안 했을까라는 후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갈고 랠리가 딱 끝나는 1월 말에 팀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도전하자. 우리 4월달 랠리 도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월달에 우리 팀워크 보여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죠. 그랬더니 어떤 파트너는 저 한번 해낼게요 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었고요. 도망가는 파트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는 파트너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찾자. 그들이 못하면 나라도 더 찾자. 라는 생각에 1월부터 막 준비를 해서 4월 달에 200 어버브를 달성했어요. 근데 이것 또한 레버리지라는 거죠. 제 파트너가 SVP인데 50 어버브를 달성해버리는 거예요. 랠리 3일 전에 사장님 몇 명 초대했어요? 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26명은 확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은 50명 할 수 있습니다. 50 어버브 갑시다. 사장님은 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지금 같이 뛰고 있는 파트너들 3명이 지금 액션하고 있는 파트너라면 사장님 충분히 그들과 함께 50명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만들어낸 거예요.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모여서 팀으로 레버리징을 확장해서 200명을 초대를 했었죠. 저는 이런 랠리에 초대하는 것까지 다 수치화를 시켜서 메모장에 정리를 해요. 내가 몇 명 목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을 초대를 했는지 이름을 다 적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월별 랠리별로 이렇게 정해서 스폰서님한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는 숫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화를 시키면서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안 되는 것에는 저는 과감히 감정 소모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사사로운 것에 신경을 안 썼어요. 파트너랑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 당연히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비즈니스 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이런 감정 소모를 하느냐라는 생각에 그냥 웃어 다 넘기고 에너지 끌어올리는 그 부분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안방이든 아니면 지금의 이런 그룹 시스템이든 내가 여기에 스텝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자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이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큰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했던 건 에이스 그룹에 있는 전체 시스템 모두 다 제가 다 스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 주체자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여기 초대하면 되겠구나. 이 모든 게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저는 그 시스템으로 걷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주요 아이템 지금 잡은 것처럼 사장님들의 내가 초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나만의 시스템을 집중해서 그걸 한번 키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리 수입의 가치 아시죠? 뉴스킨 처음 선택한 이유입니다.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월 1,000만 원을 번다면 사장님들 어떤 돈을 벌고 싶으세요? 내가 직장에서 월급으로 1,000만 원, 내가 물건을 팔아서 1,000만 원, 아니면 건물을 가진 그 월세 소득 1,000만 원, 은행에 돈을 이체시켜서 거기에서 있는 1,000만 원, 그리고 책을 내서 인세 소득 1,000만 원. 어떤 돈을 벌고 싶으세요?
다 아시죠? 시간과 돈을 맞바꾼 돈이 아니라 아예 이 자산으로 돈을 만들고 싶은, 자산에서 나오는 그 권리소득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저기에 예시 하나만 들게요. 월세 소득은 다 아니까 이자 소득 한번 볼게요. 지금 한 달에 1억을 예치해 놓으면요. 저금리 2%대예요. 그래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1년 동안 87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6만 원 꼴이에요. 내가 1억을 예치해 놓으면 한 달에 6만 원씩 이자 소득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10억을 예치하면 60만 원이겠네요. 100억을 예치하면요. 600만 원이겠네요. 저 이자 소득 1000만 원 벌려면 내가 현금으로 200억 정도는 은행에 있어야지만 저 이자 소득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킨 200만 원 벌기는 어렵다고 해도 월 2천만 원 벌기 쉽다고 하죠. 그게 레버리지의 이유잖아요. 사장님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레버리지, 권리수입 이 두 가지 단어의 그거를 정말 잘 기억하셔서 뉴스킨을 하는 그 이유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한테는 2005년도가 첫 번째 기회였어요. 내 몸값을 올려야겠다. 그래서 이 고속터미널 있죠. 강남 고속터미널. 그 앞에 반포상가가 있어요. 정말 비싸요. 그 조그만 공간이 다 낡았는데도 엄청 비싸거든요. 강남보다도 비싼 데가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칸방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요충지가 좋았거든요. 7호선, 3호선, 9호선에 고속터미널까지 다 있으니까 여기에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오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저기에 몫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광고 못했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지식인 사이트가 오픈이 된 거예요. 저거다. 그래서 저기에 송품을 팔아가면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학원이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저는 이 학원을 이렇게 입소문 마케팅으로 키우면서 알았죠. 아, 입소문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강남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 되면 줄 서서 왔었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제 신기하죠. 아이러니하게 유학을 간 친구들이 썸머 때 한국에 들어와서 토플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가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 해외에 뭐 필리핀, 캐나다, 브라질 뭐 그런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 입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요, 몸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3살부터 시작했던 그 즐거웠던 나의 일, 내가 평생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내 평생 직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20대 후반이었어요. 하지정맥 수술을 하고 디스크가 오게 됐고 승모근이 저렇게 불쑥불쑥 막 올라가게 되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걸 느끼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나 지금 행복한가?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지? 내가 3시간, 4시간 자면서 이렇게 8년을 버텼는데 내가 40대, 30대, 50대 다 버틸 수 있을까?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나왔고요. 저한테는 두 번째 기회가 고민하고 나와서 한 달 만에 저한테 다가왔던 게 바로 이 뉴스킨 비즈니스였어요. 180도 화장품 사러 들어왔다가 저는 사업 설명을 듣게 됐고요. 저기서 입소문 마케팅입니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저거 되는데 저 입소문 마케팅 무조건 돼. 내가 해봤잖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 뭘 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봤더니 에이지락, 안티에이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의 비전을 보고 에이지락의 비전을 보고 그때 뛰어들었어요. 저는 글로벌 사업을 꿈꾸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당연히 실패 많았죠. 실수도 많았죠. 그러면서 노하우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실수 많이 하세요. 뉴스킨에선 실수가 곧 경험이고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많이 쌓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뉴스킨에서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50여 개국 나라가 쉽게 이렇게 가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전 세계를 꿈꾸면서 이 뉴스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이 뉴스킨은요, 한국이 우리들의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장님들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을 크게 보시고 내가 지금 내 주변에 미국에 있는 사람 1명 또는 건너 한 명만 있어도 퍼져나갈 수 있는 게 글로벌 사업이에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제가 2020년도 자영업 분야에서는 다들 힘들다 했던 그 시기에 EBA를 달성을 했었고요. 이 영상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준 영상이에요. 요 마지막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이모 블루다이아 된 걸 축하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식파서님 이 달성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진짜 멋졌지? 축하드려요. 사무장님 블루다이아님의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사장님 블루다이아 축하드려요. 멋있어요. 블루다이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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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은 뉴스킨 에센스 혁명의 주역이십니다. 가자! BA! 화이팅! 평생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 할게요. 사장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화이팅! 화이팅! 저희 1대 김성호 안전단 사장님이십니다. 오늘도 사회자님이 또 김성호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백만장자가 되실 겁니다, 사장님. 네, 여러분 대충 할 거면 기대도 대충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는 BR 2000 시대고 회사가 3월부터 12월까지 비즈니스 프로모션을 이렇게 준 만큼 사장님들한테 온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세 소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짱짱하게 만들어서 두려워도 함께하면 두렵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SNS로 하나씩 배워서 저도 했으니까 사장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까지 넓혀나가는 그런 사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